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자기 성질대로 행동하다 못해서 자녀들에게까지 그러는 언니에게 스님님이 사이다를 날리고 언니를 꼼짝 못하게 만든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이고 3살짜리 아들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임신해서 임신 막달까지 일하다가 퇴사하고 전업이 되었어요. 계속 유지해 오던 커리어가 아깝지만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서 신랑과 상의 끝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신랑은 어렸을 적부터 맞벌이하는 부모님 밑에서 외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일을 그만두기를 결혼 전부터 원했어요. 부모님 들어오실 때까지 혼자 집에 있던 어렸을 적이 너무 싫었다며 신랑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저도 그런 기억을 갖게 하고 싶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랑의 얘기도 이해가 가고 저도 그 신랑의 생각에 동의해서 전업으로 아이를 키우며 가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업은 힘든 게 아니라 귀찮은 거라고 누가 그랬나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업주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네요.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를 보며 신기하고 온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행복한 마음도 드는 때가 가끔 있어요.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이가 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엄마인 저를 믿고 따라주는 것을 보며 정말이지 이런 절대적인 지지를 누군가에게 받아보는 것은 내 아이로부터 받는 것 외에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이를 위해서 전보다 더 성숙한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네요. 엄마는 위대하다는 말도 맞지만 아이를 낳아보니 엄마에게 아이는 더 위대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서론이 길었네요. 제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큰언니에 대한 고민인데요. 제가 늦둥이 막내딸이라 큰언니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큰언니는 결혼을 일찍 해서 제가 초등학생 때 큰언니의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조카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언니는 친정 가까이 살았어서 엄마의 육아 도움도 받고 하며 집에 조카와 함께 자주 왔었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하며 성장하는 조카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조카는 이상하게도 사촌동생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언니 큰아이와 저희 나이 차이보다 큰언니와 저희 나이 차이가 더 크니 조카와 저는 같이 자랐다고 봐도 되는 건데 뭐가 그리 예쁘고 신기했는지 몰라요. 큰 조카가 태어나고 2년 뒤에 큰언니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도 첫째와 다름없이 너무 예뻤습니다. 둘 다 남자아이인데 큰아이는 조용하고 순한 반면 둘째 아이는 정신없고 극성맞으며 애교가 많아 둘이 다른 매력으로 저를 홀려버렸네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며 저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닌지 그 핏덩어리였던 조카들도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점점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 둘 다 살이 많이 쪘습니다. 언니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밥을 먹을 때 꽤 많은 양을 먹였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몇 개 해서 앉혀놓고 계속 먹이는 시기였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다들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라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조카들이 비만이 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저도 살이 쪘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지금까지 15년 넘게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지금도 순간 방심하고 신랑과 야식을 먹고 하면 배꼴이 금세 늘어나서 식사량이 엄청 늘어요. 그럼 또 며칠을 적게 먹어서 위장의 크기를 강제로 줄여놓습니다. 안 그러면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던 중고등 시절에 뚱땡이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조카들이 성장해서 음식 맛을 좀 알 때가 되니 큰언니는 이것저것 음식을 맛있게 해서 아이들을 과하게 먹이고 집에 먹을 것을 쟁여놓고 먹어라 먹어라 하니 점점 더 살이 찌더라고요. 큰 조카는 그나마 좀 덜한데 둘째 조카는 초등학교 입학 당시에 50kg이 넘었어요. 키가 반에서 가장 크긴 하지만 보통 체격의 같은 학년 아이들 몸무게의 2배가 넘게 나갔으니 심각하다면 심각한 거였죠.
저희 부모님도 별 걱정을 안 하시고 언니랑 형부도 생각 없이 조카들 밥 먹을 때 먹어라 더 먹어라 하니 퉁퉁해서 잘 웃고 이모인 저만 보면 좋아서 입이 벌어지는 조카들이 예뻐 죽겠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소화비만은 지방의 크기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지방세포의 숫자가 늘어서 성인이 되어서 살 빼기가 더 어렵고 성인병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인데, 큰언니는 그런 것들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아이들 잘 먹는 것이 예뻐서 집에 맛있는 반찬들 많이 해놓고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했습니다. 언니네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밥도둑 반찬이 있어요. 저도 그 맛을 내보려고 흉내를 내보려 해봤지만 언니가 해야지만 그 맛이 나는 건데요. 김치찌개예요. 보통 돼지고기를 넣고 김치찌개를 하잖아요. 언니는 김치찌개에 삼겹살과 소시지를 넣고 해요. 언니가 담근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김치찌개에 별다른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정말 맛있습니다. 김치와 고기를 밥과 먹다가 보면 어느새 그 김치찌개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먹게 되죠. 삼겹살 기름이 녹아있는 김치 국물이니 얼마나 맛있고 중독성이 있겠어요. 주기적으로 그 김치찌개를 끓여놓고는 조카들 밥을 국그릇에 수북히 담아서 먹이고 한 그릇 다 먹으면 더 먹으라고 하고는 조카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밥을 퍼서 더 갖다 놔줘요. 이런 식이니 아이가 살이 안 찔 수가 있겠어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막상 제가 살을 빼보니 너무 좋았어요. 하루가 피곤하지도 않고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도 않고요. 몸이 가벼우니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하게 되고 걷다 보니 뛰게 되고 처음엔 뛰면 숨이 넘어갈 듯 숨이 찼었는데 점점 숨이 안 차지고 폐활량이 느는 것이 느껴지고 몸은 더 가벼워지고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살이 빠지고 나니 가족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어렸을 때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했던 부모님, 언니들, 적당히 먹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 주변 사람들 말대로 더 먹고 더 먹다 정말 살이 쪘었던 거였죠. 한창 외모에 신경 많이 쓸 중고등 시절을 뚱뚱한 여학생으로 살았으니 외모로 인해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어 원래의 저는 활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고등 시절 내내 소심한 아이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족들이 좀 원망스럽더군요. 조카 아이들도 저와 같은 과정을 겪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언니의 큰아이는 제가 여러 번 살이 찌면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식사 조절을 해서 약간 통통해 보이는 딱 보기 좋은 정도까지 살이 빠졌는데, 둘째 아이는 점점 더 살이 쪄서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몸무게 세 자릿수를 넘기더군요. 언젠가 제가 살을 빼는데 성공한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언니네 집에서 밥을 먹는데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삼겹살 김치찌개와 계란찜을 언니가 해줘서 학원 다녀온 둘째 조카와 맛있게 저녁밥을 먹으며 장난도 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언니가 아이에게 살쪘다고 구박 아닌 구박을 하더라고요. 살찌면 어린 나이에 성인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이에게 살을 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는 풀이 죽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언니와 조카의 눈치를 번갈아 가며 보고 있는데 조카가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니까 언니는 자연스럽게 조카의 밥그릇을 가지고 가서 밥을 한 그릇 더 퍼오더니 조카 앞에 내려놓더군요. 조카 아이는 자연스럽게 또 그 밥을 또 먹고요. 그리고는 언니는 또 조카에게 살 빼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큰언니에게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위아래 상관없이 싸우자고 들기도 하고 성질에 못 이겨 뒤집어지기도 잘해요. 저는 늦둥이 막내이니 더더욱이 그런 성격의 큰언니에게는 어떤 지적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언니는 또 제가 관찰한 바로는 더운 날과 비 오기 직전에는 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더운 날과 비 오기 직전에는 별것도 아닌 걸로 생트집을 잡아 조카들에게 또는 저에게, 주변 사람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잔소리와 협박, 막말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큰언니 앞에서는 저는 언젠가부터 농담을 끊었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것도 좋아하고 누가 저를 비하하는 농담을 하면 제 자신이 망가지면서 주변 사람들을 웃겨주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큰언니는 제가 농담을 하면 기분에 따라 정색을 하며 저를 혼내기도 하고 정신 차리라며 길게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도 해요. 큰언니가 지금 50대에 불과한 나이인데 할머니들처럼 얼굴을 흔들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몸이 안 좋아서 큰언니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언니가 그냥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큰언니가 결혼 전이던 결혼 후던 정식 회사는 아니어도 아르바이트라도 나가서 남에게 돈 받으며 일하는 것을 단 1년이라도 해봤다면 지금처럼 사회성이 부족하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자기 몸과 마음까지 상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는 그런 큰언니를 30대 초반,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는 만나도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조카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내 자식과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어도 귀엽잖아요. 그런 조카들과 얘기하고 놀고 그래요. 예전부터 큰언니가 조카들에게 공부 가지고 혼내고 큰 조카 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아서 조카 아이가 우리 집으로 풀이 죽어서 오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몇 번 큰언니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물론 제 말에 큰언니가 달라진 것은 없고요. 그리고 큰언니가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둘째 조카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아이라고 좀 안 좋게 얘기했나 봐요. 그때부터 둘째 조카를 좀 미움의 시선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저는 정말 못 견디게 싫었습니다. 큰언니는 아이들을 사랑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며 징징거리듯이 말하지만 근데 왜 하필 그렇게 큰언니가 조카 아이들에게 그렇게 혼내고 잔소리하는 날은 더운 날이거나 비가 오는 날이냐고요. 저도 비가 오거나 더운 날에는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제 신랑은 그런 모습이 거의 안 보이길래 신랑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면 자기에게 암시를 건데요. 내가 기분 나빠지는 것은 날구지하려고 하거나 내가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그런 거야. 애꿎은 남 탓하지 말자. 이렇게요. 정말 저는 이 말에 신랑에게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신랑의 이 말에 신랑이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여서요. 근데 큰언니는 자기가 아파서 그렇다, 갱년기가 와서 그렇다,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자기 성질대로 하니 정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제가 제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제 조카들에게도 그렇고요. 큰언니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엄마 대신 큰언니가 저를 돌봐주었던 때가 있어서 정말 큰언니의 이상한 행동들을 꾹꾹 참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던 시기에 큰언니네가 저희 집에 왔었는데 둘째 조카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언니가 잔소리를 했어요.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작을 하더니 조카가 알았다고 해놓고는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언니가 조카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부모님도 계신데 뭐 하는 짓인가 했어요. 둘째 조카가 워낙 마음이 깊은 아이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큰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살찐 것과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고요. 그렇게 조카에게 화를 내던 큰언니는 분에 못 이겨 뒷목까지 잡더라고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분신처럼 여기는 조카를 어려서부터 자기 감정 상태에 따라 마음대로 대하면서 키우더니 남들이 있거나 말거나 그렇게 따귀를 때리는 모습에 저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가 큰언니 양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애들 좀 그만 학대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언니는 자식 잘 되라고 혼내는 것인데 이게 무슨 학대냐며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습니다. 제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기분 좋을 때는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예쁘다고 하고 언니 기분 나쁠 때는 아이의 단점을 들춰내서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이 학대가 아니면 뭐냐고 했습니다. 게다가 언니는 왜 꼭 비가 오면 그렇게 아이들을 잡냐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 밥 먹을 때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하고 집에 먹을 것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서 살쪘다고 구박하는 것이 학대가 아니면 뭐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언니가 그럼 아이에게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부모도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내 친구들 중에서 엄마랑 같이 다이어트 하는 애들도 있고 어렸을 때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혼났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먹을 거 부족해서 쩔쩔매며 자란 우리 부모 세대나 애가 살이 쪄도 더 먹어라 하는 거지 언니가 그 세대도 아니면서 그렇게 똑같이 하냐고 했어요. 그리고 애가 살이 찌면 당연히 부모가 먹는 양을 조절을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조절에 신경 안 써서 아이 살을 찌워놓고는 살쪘다고 구박하면 그게 학대가 아니면 뭐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언니 자식이지만 내가 분신처럼 생각하는 조카이니 마음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분대로 아이에게 할 거면 내가 결혼하고 내가 키울 테니 그리 알라고 소리쳤어요. 큰언니는 자기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간다며 저에게 욕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에게 나중에 아이 낳아보면 자기 마음 알 거라며 철딱선이 없다고도 하고요. 부모님은 저에게 언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며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도 그랬어요. 언니가 저렇게 뒤집어지는 게 무서워서 엄마 아빠도 눈치를 보니까 큰언니가 저렇게 제멋대로인 것이라고요. 어디 가서 제멋대로 하든 말든 상관 안 하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조카에게 저렇게 제멋대로 하는 것은 이제부터 안 참겠다고 했습니다. 조카가 울면서 이모인 저에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등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니 조카는 더 큰 소리로 울더라고요. 제가 조카에게 걱정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모가 뒤에서 다 밀어주겠다고 하면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언니는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한동안 저를 만나면 기분 나쁜 표정이었고요. 그 훨씬 전부터 자기 기분에 따라 제 말과 행동을 꼬투리 잡았을 때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해왔던 언니여서 저희 태도는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낳아보니 언니의 조카들에 대한 행동과 태도는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언니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언니에게 난리를 친 것이 언니를 달라지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도 다시 생각해보긴 했을 거라 생각해요. 엄마는 저에게 언니네 가정사에 참견했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괜한 참견을 한 걸까요? 지금도 저는 언니에게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것에 후회는 없어요.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더더욱 그렇고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길 바래요. 저는 초보 엄마라서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두서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가정에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게요. 정말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군요. 쓰니님 조카를 위해 고민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카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신 쓰니님, 앞으로도 아이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